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정성껏 대하면 살갑게 다가오지만 소홀히 대하면 금세 등을 돌립니다. 마치 까다롭지만은 한번 마음을 주면은 오래 함께하는 사람 같지요. 저 이병철도 1938년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재들과 상인들의 지갑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끝없이 빠듯함 속에 머무는지는 재능이나 학벌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매일의 습관에서 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 그게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어 다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 정리 상태, 운의 흐름, 그리고 돈이 머무르고 싶어하는 환경을 그대로 비추는 작은 세계입니다. 대구에서 자파 상점을 운영할 때도, 수원 공장을 세울 때도,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상을 할 때도 저는 늘 같은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지갑이 무질서한 사람은 삶도 무질서했고, 지갑이 가벼운 사람은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돈은 깨끗하고 정돈된 곳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에서 일이 풀릴 리 없듯 지갑 속이 엉망이면 돈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운, 돈의 흐름, 그리고 습관의 뿌리를 건드릴 이야기입니다. 일본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저 이병철이 평생 삼성과 대한민국 산업을 일으키며 직접 보아온 현실입니다. 이 영상은 지갑을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갑에 넣으면 평생 가난해지기 쉬운 7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당신의 지갑에는 오래된 영수증, 끝난 카드, 구겨진 지폐, 의미 없는 물건들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데에는 나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그날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삼성의 운명을 바꾸어 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하나라도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 있다면 그날부터 당신의 돈의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단 20분만 투자하십시오. 지갑을 바꾸면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 중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운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돈이 절대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지갑의 공통점부터 낡고 더러운 지갑. 돈이 머물고 싶지 않은 집. 제가 젊은 시절 대구에서 작은 상해를 운영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같이 상점 주인들의 손을 보고 지갑을 보고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번에 사람의 삶이 보이는 순간이 있었지요. 바로 지갑을 꺼내는 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낡고 더러운 지갑, 돈이 머물고 싶지 않은 집. 여러분, 지갑은 단순한 가죽 조각이 아닙니다. 돈이 잠시 머무는 집입니다. 그런데 집이 무너지고 문이 고장나고 창이 깨져 있다면 누가 머물고 싶겠습니까? 저 이병철은 사업의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갑이 낡고 흐트러진 사람치고 금전사정까지 안정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모서리가 닳아 살이 드러난 지갑, 겉면이 벗겨지고 손의 돛대마다 가죽 조각이 떨어지는 지갑, 닫히지도 열리지도 않는 지퍼,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먼지와 낡은 종이들. 그런 지갑은 이미 제 기능을 잃었을 뿐 아니라 돈에게 불편함을 주는 공간이 됩니다. 돈도 사람과 비슷합니다. 너무 어둡고 너무 좁고 너무 지저분한 곳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수원에 공장을 세웠을 때도
저는 현장은 사람의 마음처럼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장에서 좋은 품질이 나올 리 없듯 정리되지 않은 지갑에서도 좋은 돈의 흐름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젊은 직원 한 명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아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지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꺼낸 지갑은 오래된 굴비 상자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죽은 검게 변해 있었고 손에 잡자마자 작은 조각들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재구실을 다 했구나. 돈도 여기 머물기 어렵겠지. 그 직원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그날 바로 새 지갑을 샀고 몇 달 뒤 그는 제게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하게도 수입이 안정되고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줄었습니다. 물론 새 지갑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돈된 지갑은 마음을 정돈시키고 정돈된 마음은 행동을 정돈시키고 정돈된 행동은 결국 삶을 정돈합니다. 지갑은 작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공간을 다루는 태도는 곧 당신의 삶 전체를 다루는 태도와 같습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지갑을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이곳은 돈이 머물고 싶어 할 만한 집인가? 어쩌면 그 하나의 질문이 당신의 운의 흐름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경영을 하면서 평생 보아온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꼭 필요한 것보다 언젠가는 쓸지도 모른다는 것들을 더 많이 쥐고 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습관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지갑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세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포인트, 멤버십, 카드, 과다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짐. 제가 예전에 수원 공장을 찾아가 직원들의 생활 습관을 관찰하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태도는 근무 태도뿐 아니라 지갑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계산을 하다가 지갑을 펼치는 순간 카드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카드를 들고 다니기에 저렇게 쏟아질까 궁금해졌습니다. 직원이 허둥지둥하며 카드를 주우면서 말하더군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서 버리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젠가라는 말이 사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오지 않는 언젠가를 위해 우리는 지갑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분산시키고 행동을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포인트 카드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갑은 두꺼워지고 돈은 숨 쉴 공간을 잃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어떤 카드가 어디서 쓰는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상회를 운영하던 대구 시절 여러 잡화상과 거래할 때도 비슷한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장부는 깔끔한데 지갑 속은 카드를 비롯한 쓸모없는 종이 조각과 사용하지도 않을 쿠폰으로 가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갈래를 동시에 붙잡고 있으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흐려지고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을 붙잡을 힘이 사라집니다. 포인트 카드는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과 에너지가 흩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지금 포인트를 모으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을 흐트리고 있는 거야. 그 직원은 며칠 후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하고 계산할 때도 당황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지갑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선택이 선명해지고 선택이 선명해지면 운의 흐름도 선명해집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지갑을 펼쳐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주 가는 곳에 카드 2장만 남기십시오. 나머지는 과감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지켜야 할 미래의 기회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생각의 파편일 뿐이니까요. 지갑이 가벼워지면 기회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돈과 운도 여유 있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1938년 대구 삼성 상회 시절 가게마다 장부와 영수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과거를 얼마나 오래 붙잡고 사는지는 지갑 속 영수증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된 영수증, 과거의 후회와 미련을 지갑에 보관하는 습관. 여러분, 영수증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꼭 필요할 것 같아 지갑 속에 고이 넣어두지만 집에 돌아오면은 다시 꺼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구겨진 채로 지갑 한쪽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을 뿐이지요.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풍요로운 사람의 지갑 속은 언제나 가볍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늘 빠듯한 삶을 살던 사람들의 지갑은 대부분 영수증으로 두툼했습니다. 겉으로만 두꺼울 뿐 정작 돈이 머물 공간은 없었습니다. 영수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 종이에는 그때 왜 그걸 샀을까? 조금만 아꼈으면 같은 사소하지만 무거운 후회와 미련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지갑에 오래 넣어둘수록 그 마음의 무게도 더해지는 법입니다. 수원 공장을 돌며 직원들의 지갑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직원의 지갑을 열자 몇 달 전에 시장 영수증, 이미 잊은 물건의 영수증, 심지어 물건 이름조차 희미하게 보이는 오래된 종이들이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는 장부에만 남기고 지갑엔 남기지 말아야 한다네. 과거가 필요하면은 장부를 찾아보면 됩니다. 하지만 지갑은 오늘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것들을 위한 곳입니다.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영수증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지난 실수, 후회, 미련을 놓아주는 작은 연습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먼저 갖곤 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어야 판단도 정리됩니다. 그리고 판단이 정리되어야 삶의 길도 분명해집니다. 어떤 젊은이가 저에게 찾아와 회장님, 마음이 늘 복잡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길래 저는 그에게 지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수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먼지는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지갑의 먼지는 돈의 길을 막는다네. 먼저 작은 정리를 해보게. 그 젊은이는 그날 집에 돌아가 오래된 영수증을 모두 버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버리는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청소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미래의 공간을 비우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갑을 조용히 열어 오래된 영수증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의 기록 이제는 놓아주겠다. 그 한 동작이 당신의 마음과 운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온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시간, 노동, 땀, 책임, 그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다섯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겨진 지폐, 돈과 자신을 함께 깎아내리는 행동. 제가 젊은 시절 대구에서 상해를 운영할 때 가난한 손님들과 부유한 손님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폐를 다루는 태도였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지폐를 반듯하게 펴서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지갑에 집어넣을 때도 한 번 더 손끝으로 정리하며 넣었습니다.
돈이 손님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생활이 늘 빠듯하던 이들은 지폐를 4번, 6번 접고 작은 돌멩이처럼 만들어 주머니나 지갑 구석에 아무렇게나 밀어 넣었습니다. 지폐는 숨을 곳을 잃고 구겨지며 자존심을 잃어갑니다. 제가 수원 공장을 다니며 직원들의 생활 습관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장에서는 작은 먼지 하나도 품질을 흐립니다. 같은 원리로 지갑 속에서 구겨지고 짓눌린 지폐는 돈의 흐름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까지 드러냅니다. 어느 날 젊은 직원 한 명이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왜 늘 돈이 모이지 않는 걸까요? 저는 말없이 그의 지갑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갑을 열자 마치 다림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구겨지고 잔뜩 접힌 지폐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돈을 굽힌 것이 아니라 자네 자신의 가치를 굽힌 것이네. 돈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태도는 결국 판단을 함부로 하고 기회를 놓치고 인생의 흐름마저 흐트러뜨립니다. 지폐를 반듯하게 펴고 손끝으로 주름을 펴주는 행위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 안에는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늘 작은 것부터 단정히 하는 습관을 강조해 왔습니다. 품질은 작은 규율에서 시작되고 운 역시 작은 정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도 혹시 구겨진 지폐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용히 꺼내서 한번 펴주십시오. 마치 오래된 오해를 풀듯 천천히 정성껏 펴주십시오. 그렇게 펴진 지폐는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의지를 갖게 됩니다. 돈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에 있는 그 한 장이 당신의 인생 태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평생 경영을 하면서 느낀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 새로운 흐름을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습관은 사소한 곳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6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효기간 지난 카드, 끝난 인연과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태도. 제가 대구 상해 시절 장사꾼들을 만날 때 그들의 지갑 속에서 유난히 많이 발견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가게의 회원증, 몇 년 전 행사에서 받은 쿠폰, 언제 발급받았는지도 모를 오래된 카드들, 만지면 부서질 듯 바래고 쓰임을 잃은 채 지갑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쓸 수 없는 카드일수록 더 오래 지갑에 넣어두려 합니다. 마치 끝난 인연을 내려놓지 못하듯 이미 지나간 시간을 계속 들여다보던 말입니다. 수원 공장을 세운 뒤에도 저는 현장을 다닐 때마다 직원들에게 지갑을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은 흐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젊은 남성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왜 늘 중요한 순간마다 기회를 놓칠까요? 저는 말없이 그의 지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지갑을 열자 이미 사라진 가게의 카드들, 유효기간이 끝난 쿠폰들, 쓰지 않는 회원증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닫힌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일세.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끝난 관계, 잊어야 할 감정, 지나간 시절, 그리고 더는 열리지 않을 문을 상조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정리되지 않으면 무엇이 중요한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묵은 것을 정리해라.
이 원칙은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카드를 정리하는 행동은 끝난 인연을 깨끗하게 놓아주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만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갑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새로운 기회와 흐름이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지갑을 열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 떠나보낼 시간이다. 그 작은 결심이 당신의 마음과 운의 흐름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평생 경영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에 서야 할 자리를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7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사진, 내 인생의 주역 자리를 내주는 행동. 지갑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조그맣고 단순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마음의 구조와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비치는 아주 특이한 공간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넣고 다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자연히 드러납니다. 제가 대구에서 장사를 하던 젊은 시절 어느 날 한 여성 손님이 계산을 하며 지갑을 열었는데 한 남자의 사진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인가요? 그 여성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헤어진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정리가 끝난 인연조차 마음이 놓아주지 않으면 그 잔상에 계속 끌려다닌다는 것을. 사진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표정, 기운, 기억, 감정이 한 조각에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지갑에 넣는 순간 그 에너지가 당신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수원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보아도 비슷한 모습을 자주 발견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지갑 속에 오래전에 싸운 친구의 사진을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그 갈등을 다시 꺼내 들고 있는 거야. 남의 사진을 지갑에 넣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 한쪽과 운의 통로를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미 끝난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갑은 돈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기운이 움직이는 좁은 방과 같습니다. 그 방의 가장 중심 자리를 이미 끝난 인연에게 내주어 버리면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고 싶어도 머뭇거리게 됩니다. 제가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워야 들어오고 지갑도 비워야 흐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갑 속에 남의 사진을 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 계속 머물게 하겠다는 뜻이고 그 존재가 당신의 현재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그 사진을 꺼내요. 조용히 고맙다는 마음으로 접어두고 지갑이 아닌 앨범이나 서랍에 보관하십시오. 당신의 삶 한가운데가 아니라 기억 속 조용한 자리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갑에 공간이 생기고 마음도 한결 넓어지며 당신의 운이 흘러갈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무대 위 주인공은 오직 당신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오십시오. 제가 평생 경영을 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물건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려울 때 사람은 작고 가벼운 것이라도 붙잡고 안도하려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8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적 액막이 과다 불안을 지갑에 쌓아두는 행동. 제가 대구에서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 어떤 손님들은 거래를 하기 전에 지갑 속에서 여러 개의 부적을 꺼내 즉석에서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작은 기도문, 절에서 받은 부적, 지인에게 전달받은 작은 종 이쪽지까지
지갑 안이 마치 작은 재단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부적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부적이 마음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부적은 원래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를 담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면 지갑은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아니라 불안이 눌어붙어 숨쉬기 어려운 공간이 됩니다. 수원 공장에서 일을 하던 어느 젊은 직원도 그랬습니다. 지갑이 이상하게 두꺼워 보여 제가 이유를 묻자 그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불안할 때마다 부적을 하나씩 사거나 지인들이 준 걸 넣어놓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갑을 열어보니 교통안전을 기원하는 부적, 시험 합격 부적, 재물운 부적, 잡기마기 종이, 출처조차 모르는 작은 종이 조각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많은 신들이 좁은 방에 함께 있으니 움직일 공간이 없겠구나. 그 말에 직원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적은 믿음의 상징일 뿐 믿음의 무게를 대신 지어주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심을 얻기 위해 쌓아두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아오며 배운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불안은 물건으로 지울 수 없다. 불안은 행동으로만 줄일 수 있다. 부적이 너무 많아지면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돈이 들어올 통로까지 막아버립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적이 너무 많으면 돈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기운이 흐를 자리도 없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인사하고 내려놓게. 며칠 뒤 그는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갑도 한층 깨끗해졌습니다. 물건은 믿음의 도구일 뿐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갑에도 혹시 여러 부적과 앵마기가 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꺼내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 하나만 남겨두십시오. 나머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지갑도 마음도 운의 흐름도 한층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며 가장 자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지갑 이야기는 결코 돈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그 자체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것은 인생을 정리하는 첫걸음. 대구 삼성상회를 시작하던 초창기 저는 늘 장부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장부가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판단이 흐려지며 판단이 흐려지면 결국 사업도 삐걱거립니다. 지갑도 같습니다. 지갑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낡고 더러운 지갑, 지나치게 많은 포인트 멤버십 카드, 오래된 영수증, 구겨진 지폐,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남의 사진, 과도하게 쌓아둔 부적, 이 모든 것은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 속에 당신의 과거, 습관, 미련, 불안, 태도, 정리 상태가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수원 공장에서 직원들에게 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현장을 정리하면 생산이 살아난다. 마음을 정리하면 삶이 살아난다. 지갑을 다루는 태도도 똑같습니다. 지갑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행동이 어지러워지고 행동이 어지러워지면 돈의 흐름도 점점 멀어집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흐름을 바로 세우는 가장 작은 시작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갑 하나가 뭐 그리 대수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갑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대수롭지 않다면 삶의 큰 흐름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인재를 뽑을 때도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았습니다. 큰 말을 하는 사람보다 작은 것을 꼼꼼히 다루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지키는 사람만이 큰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단 10분만 시간을 내어 당신의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지갑에 돈이 살고 싶어 할까? 이 지갑은 나의 마음을 닮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삶에서 배운 진실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정돈된 지갑은 운의 문을 열고 정돈된 마음은 삶의 길을 연다. 부디 오늘 당신의 지갑과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단어가 있다면 댓글에 짧게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정리하기, 마음 챙김, 가볍게, 변화 시작, 이 네 글자만 적어도 당신의 변화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